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인터넷 통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IP 헤더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IP 헤더가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데이터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그 비밀 열쇠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데이터 패킷에 붙는 디지털 주소 라벨 같은 거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또는 뭐 특별 취급 안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 라벨에는 어떤 흥미로운 정보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작은 정보 덩어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이나 지금 보시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인터넷 망 속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인터넷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죠. 그럼 정말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모든 데이터 패킷 앞에 이 IP 헤더버 붙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없으면 아예 전송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 택배에 송장 없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데요. IP 헤더의 가장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출발지랑 목적지 IP 주소거든요. 아, 주소? 네. 이 주소가 있어야만 네트워크 장비들, 그러니까 라우터들이 데이터를 올바른 길로 이렇게 착착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송장 없이는 택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소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TTL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time to live, 살아있는 시간,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패킷에도 수명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TTL은 패킷이 인터넷망 안에서 뭐랄까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걸 막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요? 네, 각 라우터를 거칠 때마다 이 TTL 값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0이 되면 그 패킷은 그냥 사라집니다. 폐기되는 거죠. 아하. 만약 이게 없다면요, 길 잃은 패킷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빙빙 돌면서 쌓일 거고 결국 인터넷 전체가 느려지거나 심하면 마비될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인터넷 안정성을 지키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영웅 같은 존재죠. 이야, 그냥 숫자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 전체 안정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였군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가끔 좀 큰 파일을 보낼 때 보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이것도 혹시 헤더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료에 플래그나 조각 오프셋 이런 용어도 보이던데요. 아, 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큰 데이터는 한 번에 보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보통 더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가 바로 그 플래그랑 조각 오프셋입니다. 아하. 플래그는 이 패킷이 혹시 조각난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게 마지막 조각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신호고요. 네. 조각 오프셋은 이 조각이 원래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조각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아, 그럼 받는 쪽에서 이걸 보고 다시 합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긴 편지를 여러 장에 나눴을 때 페이지 번호 매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보 덕분에 수신 측에서 흩어져 온 조각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다시 합칠 수 있는 거죠. 와, 데이터를 자료 쪽에서 보내고 받는 과정에도 이렇게 세심한 정보가 필요하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프로토콜 필드는 뭔가요? 이건 또 어떤 약속이죠? 프로토콜 필드는 이 IP 패킷 안에 실려있는 실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의 종류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TCP 방식인지 아니면 UDP 방식인지 같은 걸 알려주는 거죠. TCP는 좀 더 신뢰성 있는 전송 방식이고 UDP는 속도가 더 중요한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스트리밍 같은 데 많이 쓴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받은 컴퓨터가 이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이건 TCP 방식으로 처리해야겠다. 이건 UDP 방식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종류까지 알아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IPv4 주소가 부족해서 IPv6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은 그럼 헤더도 다른가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헤더의 크기랑 구조예요. 크기요? 네, 기존 IPv4 헤더는 옵션 같은 게 붙으면 크기가 좀 변할 수 있어서 처리가 약간 복잡했어요. 최소 20바이트인데 더 늘어날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IPv6 헤더는 딱 40바이트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요? 네, 덕분에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헤더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효율성을 높인 거군요.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IPv6에서는 헤더 오류를 검사하는 체크섬 기능이 빠졌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오류 검사를 안 한다니? 괜찮은 건가요? 데이터가 깨지거나 하면 어떡하죠?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언뜻 들으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요? 네. 왜냐하면 형대 네트워크 기술에서는요. IP 계층 아래, 예를 들어 이더넷 같은 물리적인 계층이나 아니면 IP 계층 위, 그러니까 TCP나 UDP 같은 전송 계층에서 이미 오류 검사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아,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다. 그렇죠. 이미 앞뒤에서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패킷을 전달할 때마다 또 헤더 체크섬을 계산하고 검사하는 게 이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IPv6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계층에 맡기자. 우리는 그냥 빨리 전달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IP 헤더 자체의 오류 검사 부담을 덜어서 전송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였죠. 아하,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고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설계 철학이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옵션 처리 방식도 IPv6에서는 확장 헤더라고 해서 꼭 필요한 기본 헤더는 단순하게 유지하고 추가 기능은 별도 헤더로 분리했어요.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헤더 정보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처럼 인터넷을 빠르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 모든 과정 뒤에는 방금 이야기 나눈 이 IP 헤더 정보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 세상을 움직이는 정말 핵심적인 규칙인 셈이죠. 오늘 저희는 IP 헤더가 단순히 주소만 알려주는 라벨이 아니라 데이터 패키지의 생명주기, TTL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프로토콜, 또 데이터가 조각났을 때 어떻게 다시 합쳐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아주 정교한 설명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특히 IP4에서 IP6로 진화하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참 인상 깊었네요. 네, 그렇죠. 이 헤더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터넷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증할 거고 또 사물 인터넷이나 그 이상의 새로운 통신 환경이 계속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미래에는 과연 이 IP 헤더가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담아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지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런데요. 미래의 헤더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정보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